1번부터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 대표적인 게 손익, 계산서 있죠. 둘 다 총액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금액으로 하는 것이요? 총금액.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예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표니까 구분해서 뭐 한다고요? 표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현금화가 무슨 순서요? 빠른 순서. 비용은 발생주의. 그 다음 우리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해야 된다.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고요? 돈 써야 된다.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그 다음에 가짜 계정은 뭐 하지 말자? 쓰지 말자. 그래서 대표적인 가짜 계정은 현금과 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작은 항목부터가 아니고 큰 항목부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총액으로 하는 건데 순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바뀌었어요. 자본과 관련 있는 거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잉여금이고요. 영업활동이 무슨 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자본 그러면 주식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현금 및 모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서 자기합 수표, 우편한 증서, 보통예금에서 3개예요. 일단 선일자 수표라고 있으시죠?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선일자 수표 나오면 공부하실 때 선일자 수표 나오면은 어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선일자 수표가 수표 중에서 어음처럼 쓰는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음 처리. 그 다음에 우리 우표는 현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많이 씁니다. 통신비. 왜냐면 우리가 우표 붙여서 뭐 요즘 거의 안 하긴 하지만 편지 주고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통신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통신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몇 개요? 3개.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0년 회기연도의 순이익이 얼마였어요? 30만 원이었어요. 이익이. 그 다음에 2020년 말은 2019년 말에 비하여 매출 채권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감소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 감소 7만원 있으시죠? 요건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자산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왜냐면 자산이 내 거라 그랬잖아요. 자산 헷갈리시면 재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산이 줄어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미지급 비용 감소라고 있어요. 얼마예요? 5만원.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뭐라고요? 부채. 우리 부채가 줄어들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익이 뭐 된다? 증가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만원에서 7만원 빼고 5만원 뭐예요? 더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28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항상. 요 항상 때문에 2번이에요.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누죠? 1년 기준으로 많이 나누죠. 그래서 1년 기준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만약에 1년이 넘어. 그러면 1년이 넘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항상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몇 년 기준이 맞는 거세요? 1년 기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게 거기 보시면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 종업원.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퇴직금 주려고 준비하는 건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 때려친다는 전제 하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거든요. 뭐냐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금이 나갈 건 뭐 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요. 5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특성이요? 질적 특성. 우리 질적 특성 외운 적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은 믿어야 된다. 무슨 성이요? 신뢰성.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이렇게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그래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무슨 성이요? 적시성.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신뢰성 아닌 거 물어봤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아까 잠깐 적었었는데 앞에서 풀 때 우리 무슨적 지출하고 무슨적 지출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있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증축, 내용, 연수, 모여, 증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용도 변경. 그 다음에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등. 용도 변경이 아니죠. 용도 변경은 저기지. 원상회복 능률 유지. 원상회복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이나 뭐 했을 때요? 페인트 칠이나 유리창 교체했을 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또 보시면은요. 7번 보시면 시산표라고 되어 있는데 시산표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시산표가 해주는 건 딱 하나거든요. 뭐 해주냐면은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걸 알려주는 게 무슨 표세요?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얘 나오면 차변 대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시산표 등식은 자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총수익 맞아요.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이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잔액이 차변에 남는 거는 자산과 비용 계정 맞아요. 왜냐면 항상 잔액은 증가 쪽에 남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쪽에 남는다고요? 증가. 그 다음에 3번 차변과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시산표는 뭐라고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찾을 수 있다고요? 금액만.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산표 나오면 무조건 차대변만 생각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8번 같은 거 나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거를 누르세요. 그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본잉여금 누르면 일로 오죠? 여기에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무슨 이익이요? 처분 이익.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30, 감자 차익 25,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5에서 90 나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인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나오면 여기에서 찾는 게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메모런가. 요거 이제 문제 푸실 때 종종 보시게 될 건데요. 메모런가의 뜻은 뭐냐면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뭐한 원가라고요? 이미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옛날 거 얘기예요. 과거 거. 그래서 현재는 쓸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 못 나갔었던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과거에는 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가액 얼마죠? 100만 원이죠. 얼마예요?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취득이라는 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옛날 거 찾으면 돼요. 메모런 거라고 나오면 언제 거 찾으시라고요? 옛날 거.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 다음에 10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하고 계산은 뭐하다? 복잡하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요건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배분율법이요? 이중 배분율법.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이건 공식만 기억하시면 다음부터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균법은 이렇게 되죠.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일단 공식 기억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초를 이렇게 가리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뭐한 경우? 없는 경우.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왜 기초 제공품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공식 자체가 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뭐 구하는 공식이요?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총액이 뭐하다? 일정하다 라고 거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총 변동비는 뭐하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총 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총액이 뭐하대요? 일정하대요. 그러면 고정비 찾으란 뜻입니다. 무슨 비요? 고정비.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고정비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화재보험료는 매달 어때요? 똑같이 나가죠. 그 다음에 보실 게 13번 조기환급. 우리 환급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는 환급이다. 그래서 무슨 환급이라고 하세요? 일반 환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주겠다. 그래서 무슨 환급이 있어요? 조기 환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환급은 환급 받는데 30일 걸려요. 며칠 걸린다고요? 30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걸려요. 네, 15일 걸리는데 특수한 경우에만, 그래서 수출을 하신다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을 받으면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에 며칠 이내에 돌려주시면 된다고요? 15일.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조기환급 신고는 좀 특이하게 매월도 가능하고요.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3개월에 한 번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안 돼요. 뭐는 안 되냐면은 3월부터 4월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3월은 무슨 신고예요? 예정 신고죠. 4월은요? 확정 신고죠. 예정 확정 섞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너네 빨리빨리 돌려받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해.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해. 아니면 다른 회사랑 똑같이 몇 달에 한 번씩 하면 돼요? 3달에 한 번씩 해. 니네 맘대로 해. 라고 되어 있어요. 법 자체에서. 그 대신 예정과 확정을 섞는 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신고 및 납부는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신고 및 납부는. 돌려주는 게 15일이지 신고 및 납부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며칠 안에 신고하면 된대요? 예, 15일. 15일 아니에요. 무조건 신고 및 납부는 25일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수출하면은 선적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마 요번 주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선적일기 좀 봤고요.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투입한 때가 아니고요.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수취할 때, 인치할 때예요. 현금을 꺼낼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요 세 가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 때요? 받기로 한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폐업은 폐업일인데 폐업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폐업 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별도로 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15번. 그리고 이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15번 영세율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그놈의 항상 때문에. 항상 때문에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영세는 영세율 뭐야?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놈의 항상. 그 다음에 뭐요? 전부. 이런 거 나오면은 정답이라고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항상, 전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 실무시험. 문제 1번 보시면 무슨 등록이에요? 거래처 등록입니다. 무슨 등록이요?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다가 몇 번이요? 350번 하시고 그 다음에 350번에 주, 스마일 그 다음에 동시 403-8151 065 그 다음에 광미경님 업태는 도매 및 소매 대형마트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2336 무슨 동이요? 운산동. 되셨습니까? 요러면 3점. 그 다음에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컨트롤 뭐 기억하시라고요? 컨트롤이 아니고 F2. 그래서 외상매출금 가셔서 국제무역이 3,800, 영진이 얼마요? 2,70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서 한국기업이 7,000, 그 다음에 한빛산업이 얼마예요? 2,350. 그리고 항상 여기 밑에 차액은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빵. 요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하는 연습 해야 돼요. 이제 전산회계 1급이 진짜 바빠요. 그래서 문제 읽고 답 쓰고 문제 읽고 답 쓰고 그래야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바쁜 시험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은요, 3번. 거기 보시면 교육훈련비인데 제조원가죠. 무슨 원가예요? 제조원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으로 뭐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일단 여기 먼저 가는 겁니다. 어디 먼저 가세요? 원가 명세서 가셔서 뭐가 빠져 있었대요? 교육 훈련비 넣고 150 넣고,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단기제품 제조 원가 7,515.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 가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7,515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단기 순이익 적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1,323만원. 그 다음에 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 가셔서 1,323만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적어요? 미처분. 그래서 미처분이 얼마냐면은 5,112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재무 상태표 가셔서 여기를 5,112만원. 그랬더니 대차 차액 안 나오죠? 안 나오면은 맞은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무슨 전표예요? 일반 전표. 그리고 일반 전표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 분계하고 하나 입력하고 이런 게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개 다 분계하고 한 번에 입력하는 게 편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입력하는 게 편하긴 한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좀 애매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실기 먼저 하세요. 왜 실기 먼저 하라 그러냐면 실기는 다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론은 다 맞아도 합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70점 이상인데 실기는 70점이고 이론은 3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론 몇 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둘 다 합쳐서 70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은 실기 먼저 푸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론은 이론은 모르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기는 못 찍어요. 100% 주관식이라. 그래서 실기 먼저 하는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거는 참고만 해 주세요. 그래서 8월 27일 구입하기로 계약했죠. 계약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실게,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차변에 먼저 줬죠? 선급금 얼마요? 160. 그 다음에 거래처는 풍암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얼마예요? 16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9월 17일 보시면은요. 당사는 안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얼마 있었어요? 2,500 안동.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얼마 드렸죠? 2,000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받았죠? 채무, 면제, 이익 얼마요? 500.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0월 25일 보시면은요.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통주 주식이죠. 앞에 보십시오. 주식 나오면 일단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하나가 더 기억나야 돼요. 유가증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맞출 확률은 올라갑니다. 왜냐면 자주 풀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그래서 보시면 대변의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5,000원 곱하기 몇 주요? 만주. 5,000원 곱하기 만주 하시면 5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 받았냐면은 요거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액면금액이죠. 액면금액이면은 2,500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대요? 네, 현금으로 50 드렸대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 2,450이에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2,500짜리 5,000에 발행하면 얼마 이익이죠? 2,500 이익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얼마 썼어요? 50만 원 썼죠. 여기 보면 이익에서 뭐 한다고요? 빼요. 그럼 2,500에서 50 빼면 얼마 되는 거예요? 2,450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난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손해본 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12월 8일 거기 보시면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었는데 12월 며칠 날 가셨었어요? 4일. 그러면 여기 가서 한번 확인하세요. 몇 월 며칠 가셔갖고요. 12월 4일 가서 확인했더니 150 있죠? 그리고 출장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출장비는 가지급금이에요. 뭐라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정산하면 뭐예요? 여비 교통비예요. 뭐라고요? 여비 교통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분 출장 가서 얼마 쓰셨어요?
125만 원 쓰고 얼마 갖고 오셨죠? 현금으로 25만 원 썼죠?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거래처를 뭐 할 것? 입력할 것. 그래서 가지급금에 누구요? 홍길동. 그러니까 제가 왜 날짜 가서 보라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12월 4일 날 여기 보시면 홍길동 걸려 있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해주셔야 돼요?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 좀 해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소통 뒤에 네, 저기가 있잖아요. 800번대가 있고 500번대가 네. 있잖아요. 이 아, 이 문제 왜 8이냐고요? 이런 경우에도 네. 아니요, 여기는 제품의 수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8이죠. 네, 왜냐면 수출이라는 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8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품을 뭐 했다? 수출했다. 그러면 수출이 판매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8. 그리고 읽었는데 5인지 8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거의 8로 쓰면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인원도 우리 안 많잖아요. 이럴 때 질문하는 게 좋아요. 나중 되면은 인원 많은 반에선 질문도 못 해요. 만약에 뭐 저 예전에 20명 반이었거든요. 과거에는 20명 반에서는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도 못 해요. 왜냐면 질문 받아줬다가 진도를 못 나가요. 20명이 한 번씩만 질문해도 몇 개예요? 20개예요. 그럼 1시간 가요. 질문 거의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근데 인원이 적을 때는 그런 거가 좀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건강보험료죠? 저기 마지막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회사부담부는 뭘로 처리해라? 네, 복리후생비라고 거기 있지요? 네, 그거 잘 좀 봐두세요. 우리 일단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현금으로 41만 2,500원 냈고요. 반은 직원이 냅니다.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랬죠? 예수금이에요. 20만 6,250원. 그 다음에 반은 또 누가 내요? 회사가 내줍니다. 근데 회사가 내주는데 마지막에 뭘로 처리하래요? 복리후생비.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12만 3,750원. 그 다음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얼마요? 82,500원. 그리고 실무에서는 여기 4대 보험공단 들어가면 거기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프린트하면은 회사 부담분 얼마, 직원 부담분 얼마 다 찍혀갖고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뭐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요즘 다 잘 되어 있잖아요. 4대 보험공단도 옛날보다. 그래서 어느 직원 얼마 이런 거 다 떠요. 그러면 그거 보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2월 18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투자 목적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우리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고 했었죠? 네, 투자 부동산이에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투자 부동산 얼마예요? 4억 7천이에요. 왜요? 뒤에 보시면 무슨 세 있죠? 취득세 있죠.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요거 꼭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가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대변에 3개월 뒤에 주기로 했죠? 미지급금 4억 5천 우주.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2천만 원 드렸대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2번 뭐요?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공부 시작하면 진짜 단내 나도록 해야 돼요. 막말로 가끔씩 전화 오는 꿈꾸시는 분 있어요. 제가 나왔대요. 꿈에. 진짜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제가 갔다 와요.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보기 싫은 사람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시험은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스트레스잖아요. 언제까지 봐서 따면 땡인 건데 회사 스트레스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 저게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워요? 사람 상대하는 거. 솔직히 일이 낫지 사람 상대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매출의 과세 소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못 팔았죠?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얼마치 파셨어요? 2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몇 프로예요? 10%. 부가세 200.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으로 얼마 받았죠? 1200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상으로 얼마 했어요? 1000만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요? 1000만원.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분계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8월이 아니고 10월 1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 뭔 수출이요? 직수출. 직수출 나오면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 잡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필립스.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3만 달러에 1200원이면 3600 나오죠. 차변에 3개월 후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요? 3600.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몇 cc요? 네, 2000cc. 몇 cc요? 2000cc.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매입의 불공 전진역 대변에 제품이래네. 자동차 사셨죠? 차량 운반고. 그리고 불공은 합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2420.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죠? 보통 예금에서 드렸죠. 2420. 그 다음에 11월 17일 소비자 오미자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팔았는데 무슨 영수증을 발급받으셨어요? 현금 영수증. 그러면은 매출의 뭔과요? 현과 오미자. 대변의 제품 매출 79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만 5천원. 뭘로 팔았다고요? 현금 팔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86만 9천. 12월 15일 원재료를 뭐 하셨대요? 매입하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에 뭐예요? 과세요. 삼춘역. 차변의 원재료 230. 세금 몇 프로요? 10%. 대변의 현금 153만원. 대변의 어음 줬죠? 지급 어음 얼마요? 100만원. 네.
12월 24일 보시면은 매입의 과사명 차변에 800번대가 아니고 노트북이니까 뭐예요? 비품 6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60. 대변에 뭘로 드렸죠? 카드로 드렸죠. 미지 급금 660. 무슨 카드요? 삼성카드.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문제. 그래서 8월 17일 보시면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 220만원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현금 영수증이 있었죠. 그러면 이겁니다. 일반 전표 삭제. 그 다음에 모임력이요. 매입 매출 전표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매입의 현과 모두 판다. 차변에 상품이 아니고 복사기니까 뭐죠?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20. 돈은 뭘로 드렸대요? 보통 예금 얼마 줬어요? 220. 됐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셔야 돼요.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일반 전표 지우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넣어라. 요거 은근 잘 나와요.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며칠이요? 25일 보시면은요 8월 25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그래서 얼마 입금되었대요? 2,500. 다 외상매출금인 줄 알았는데 외상매출금은 얼마만 있었던 거예요? 1,500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요? 1,500 마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상환한 거래요. 돈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얼마요? 1,000. 여기도 어디요? 마상. 되셨죠? 네. 아, 적요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저희 시험은 적요는 하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적요 8번. 그거 빼놓고는 적요가 뭐라고 되어 있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예 아니에요. 적요는 딱 하나만 채점 대상이에요. 적요 8번. 실무에서는 내용 바꿔주시면 돼요. 타이핑 해갖고 치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뭐만 주의하세요? 적요 8번. 타개점 대체.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문제 5번. 그래서 문제 5번 보시면 결산. 그래서 결산은 항상 순서대로. 그래서 순서가 첫 번째는 요거죠. 자동 수동. 그래서 1번 수동, 2번 수동, 3번은 뭐예요? 자동. 꼭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시면은요. 항상 수동 먼저 하는 겁니다. 뭐 먼저요? 수동 먼저. 그래서 1번 보시면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몇 년분이래요 이게? 1년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180 곱하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년 거예요. 왜냐면 비용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거 기억하시면 도움 된다 그랬잖아요.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
그래서 감소 일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해주셔야 될 게, 왜 이래? 감소시키고, 자산 부채 자본은 뭘로 한다고요? 올해 거. 수익 비용은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내년 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기 지문에 보시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12분의 거기 보시면은 8월 달부터죠. 그러면 내년은 7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7. 그래서 왜 12분의 7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헷갈리면. 그래서 180 나누기 12 곱하기 7 하면 105만원. 요거는 제조. 그 다음에 156만원 곱하기 여기도 12분의 몇이요? 7. 그러면 156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7 하면 91만원 나와요. 여기는 관리.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에 내년 거 먼저 줬죠? 무슨 비용이요? 현금 비용 196만원. 그 다음에 500번대 보험료 105. 그 다음에 몇 번대 보험료요? 800번대 보험료 얼마요? 91만원. 다음에 2번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원이 많았대요. 그래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현금과 부족 얼마 있었어요? 50. 그 다음에 찾아봤더니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었죠? 30. 영진.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네, 잡이익이에요. 뭐요? 잡이익. 잡이익 얼마요? 20. 거기 지문에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거래처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입니다. 자동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자동 결산 가셔서 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기기장치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가 500번대라 그랬죠. 몇 번대요? 500번대. 기계 가서 180. 그 다음에 건물 가서 얼마요? 100. 그 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여기 자동결산분계 완료.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6번.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 1번에 현금의 차량 유지비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계정 과목이니까 여기로 가는 게 좋아요. 무슨 표요? 월계표. 딴 데도 있어요. 답만 맞으면 되는데 월계표가 보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거래처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 부가세에서 주민등록번호 물어봤죠? 여기는 여기로 가는 게 편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왜냐면 저기 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거 몇 매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세금계산서 무슨 표요? 합계표.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은 어디로 간다고요? 월계표. 딴 데서 찾았어도 금액만 맞으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월계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몇 월에서 몇 월? 4월에서 4월. 그 다음에 무슨 유지비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800번대. 현금 물어봤죠? 56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래처 뭐요? 원장. 거래처 원장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3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모르면 뭐 하라고요? 엔터,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잔액이 가장 많은데 물어봤죠? 여기가 제일 많아요. 어디요? 주식회사 유민. 그 다음에 5,07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은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무슨 표요? 합계표.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세요? 4월에서 6월.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몇 매요? 한 매. 근데 매수 물어본 게 아니죠? 공급가액 물어봤죠? 얼마요? 500. 끝.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에도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요거 있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네. 요거 다 체크하고 여기 찾은 거 다 뭐 하셔야 돼요?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네. 저장 버튼 있죠? 그거까지 누르는 게 1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되도록이면 5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왜냐면 50분 안에 끝내야 시험장 가서 몇 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왜냐면 시험 때 또 긴장하는 분들이 은근 많아서 대부분 오랜만에 시험이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시험장 가면 초반에 좀 긴장해요. 근데 뭐 워낙 시험을 많이 봐서 금방 적응하긴 하지만 진짜 오랜만이신 분들은 좀 적응하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 조금 남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